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2주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초록 양말, 빨간 양말입니다. 민호와 민우는 1살 위아래입니다. 그래서인지 싸움도 잘하고 욕심도 잘 부렸습니다. 엄마가 양말 2켤레를 사왔습니다. 엄마는 초록 양말과 빨간 양말을 민호와 민우 앞에 나란히 놓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민우야,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씩 골라라. 난 빨간 양말이다. 난 초록 양말이다. 민호는 빨간 양말을, 민우는 초록 양말을 골랐습니다. 나 빨간 양말 싫어. 초록 양말하고 바꿔줘. 힝. 민호가 트집을 부렸습니다. 싫어. 난 초록 양말이 더 좋은걸? 민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이상하게도 민우가 바꿔주지 않는 초록 양말을 신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 양말이 좋아서 민우보다 날쌔게 집었는데 지금은 민우의 초록 양말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똑같은 빛깔로 사올 걸.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는 속으로 뉘우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말을 찾았습니다. 엄마, 내 양말 한 짝 어디 있어요? 양말이 한 짝밖에 없어요. 민우는 온 방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초록 양말 한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용 죽겠지? 생쥐가 와서 물어갔다. 헤히히. 민호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낄낄 웃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감추었지? 빨리 내놔라, 빨리. 민호는 모른다고 딱 잡아 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민호의 빨간 양말이 한 짝 없어졌습니다. 내 양말 어디 있어? 내 양말 한 짝 어디 있어? 네 양말은 고양이가 물어갔다. 이번에는 민우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야, 눈이 왔다. 민호야, 민우야, 빨리 나와서 구경해라.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에 민호와 민우는 양말 한 짝씩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 발 시려. 민호와 민우는 하얀 마당을 뛰어다닐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네 초록 양말 찾아줄까? 그래, 그럼 나도 네 빨간 양말 찾아줄게. 얼마 뒤 민호는 빨간 양말을, 민우는 초록 양말을 신고 하얀 마당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록 양말, 빨간 양말 잘 들으셨나요?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좋아서 골랐는데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더 좋아 보이는 게 또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한번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더 애 같아서 심술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모두 어떤 욕구 또는 불만, 욕망 이런 것들이 내재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동화를 읽고 나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창의력을 키워주는 글쓰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이전에 창의력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제 생각해 봤는데 창조적인 글쓰기를 직접 해보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쉬운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글쓰기로 들어가는 시작점, 입문이 되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창조적인 글쓰기의 시작이다. 나에게 결핍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 또는 욕구 불만이 무엇인지 살피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으로부터 이야기가 잘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또 나의 글쓰기에 또는 창의성을 확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작 글을 쓰려고 하면 많은 것을 조직해야 되고 구성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꺼번에 실타래를 풀리지 않으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뒤에 이것들에 대해서 순서라든가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좀 덜 중요한 것들을 생략하고 함축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과장하면서 나름대로 계획하에 정돈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실제 유명한 작가인 조앤 롤링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J.K. 롤링,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의 작가로 그의 삶 또한 많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짧게 좀 요약하자면 조앤 롤링은 문학을 전공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작 아이를 낳고 보니 사랑도 변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아빠인 남편마저도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 아이의 양육의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홀했고요. 결국은 폭력까지 일삼는 그런 가정 불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아이나 내 곁에 오지 못하게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까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또는 가족으로서 어떤 파괴적인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출산, 그리고 양육, 그다음에 가정의 파탄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서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와 살아가야 하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100군데 20군데 뭐 계속 넣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이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 녹록치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치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 그렇게 울고불고 망연자실할 할 것이 아니라 언니가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언니 어릴 때 일기 쓰고 언니가 이야기를 지어서 동화를 써서 나한테 많이 들려줬고 너무 재밌어서 내가 또 그 다음 이야기 지어줘라고 해서 매일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잖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언니가 좋아하는 글쓰기 동화를 써서 책을 내거나 작가로 데뷔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로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조인 롤링은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학업도 포기한 마당에 글을 쓸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그냥 나의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을 다시 동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화를 쓰게 됐고 그 동화가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면접을 보러 한 서너 시간 걸리는 이웃 도시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늦고 시간이 늦고 아이를 맡겨서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기차가 들판에 또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하염없이 언제 수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적막한 어떤 남모르는 곳에서 기차까지 멎어서 내가 갈 집까지 언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정말 세상 끝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때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하염없는 들판에 솥대들이 다니고 나무에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그 어떤 그 야외 풍경이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아주 그냥 뭐 상상 속에 휩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조인 롤링은 그때 지금 이 기차가 집으로 더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가 아니라 행복하고 따뜻하고 신명나고 나를 정말 생동감 넘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 기차가 잠깐 멈추었다가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잠깐 멈추는 플랫폼이고 또 다른 세계로 나를 이동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계기, 그 장면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돌아와서요. 자, 해리포터 시리즈 1편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죠?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해리포터가 이모네 집에서 양육이 되는데 거의 아동 학대를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편지가 도착하고 너는 마법사의 아이고 넌 이렇게 있을 아이가 아니야. 빨리 짐을 챙겨서 기차를 타고 마법 학교로 가야 해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사실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학대를 받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이모부와 이모부 내외, 이모와 이모부 내외하고 사느니 어디든 떠나고 싶고 여기보다 못할 곳은 없다고 믿고 그 부름이 어머니와 아버지, 마법사였던 나의 과거, 어떤 그런 세계로 나를 당도하게 만드는 설렘을 갖게 합니다. 해리포터는 바로 이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었고 변형되어 나타난 자화상입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불만, 그 다음에 결핍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마법 학교에 가서 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험과 역경을 거치면서 친구, 우정과 사랑을 알게 되고 사회성을 갖게 되고 인성이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의 잠재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변형되는 데는 원동력은 역시 나의 결핍, 나의 어떤 현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어떤 사전 작업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플롯을 작성해서 이야기가 완성도 있게 마무리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작가가 구상해서 구성을 짜고 집필해서 완성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또는 어떤 생각이 잘 안 날 때, 또는 쓰고 싶은 이야기의 테마를 정했을 때 카테고리를 좀 정합니다. 또는 인생이냐, 사랑이냐, 우정이냐, 이성이냐, 또는 적성이냐, 진로냐, 업무냐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유년 시절, 뭐 더 어릴 때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시절 이렇게 시기별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그냥 문답형이 아니라 수시로 메모와 낙서 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유년 시절 나에게 특별했던 장소는 어디일까? 내가 읽었던 동화책 속에서 오두막집이 될 수 있고 메리 포핀스의 이야기를 보면 벽 틈일 수도 있고 신발 구두 속이기도 했고 또 나의 오빠나 나의 주변의 친구들은 은밀한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있어서 거기서 비밀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일기장도 숨겨놓고 했는데 내게 특별했던 장소가 무엇이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으며 어떤 것들을 느끼고 향유했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그게 바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또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지? 반대로 나를 슬프고 화나게 했던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었나? 힘들고 괴로웠던 이야기일수록 꺼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이야기는요, 창의성은 은폐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일수록 끄집어냈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게 바로 창작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기도 해요. 피카소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유명한 화가 예술가 베토벤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정말 뒷이야기를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나 열악한 조건, 어떤 신체적 결핍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상황들과 사건들은 감추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객관화시켜서 언제 어느 때 이것을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것들을 좀 계속 만지고 다듬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고 또 나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좀 당당하고 용감하게 좀 나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탐색의 시간이 사실은 꾸준히 이어져야 되고 한 번 했다고 사라지거나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막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평생 내가 계속 써먹게 되는, 쓰여지게 되는 어떤 뿌리와 같은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살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심각하게 떠올렸을 때는 언제였던가?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또 돈과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감정적인 또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겪는 일반적 보편적 감정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죽음을 심각하게 떠올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또는 내 동생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일 때 아니면 내가 실연의 아픔을 겪었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내 자신에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돌아서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죽고 싶었다라는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등등의 좀 심각한 상황도 떠올리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읽은 빨간 양말, 초록 양말은 형제 간의 아주 귀여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욕구,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었을 때 나오는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밭에서 뛰어놀기 위해서 타협적으로 이건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야, 파란 양말도 초록 양말도 양말 두 짝을 신어야지 되고, 우리가 싸운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시간 낭비였는가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기쁜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카테고리를 정해서 질문을 수시로 꺼내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한 뒤에 조앤 롤링처럼 내가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크게 나 자신을 바꾸는 어떤 큰 뿌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욕구, 불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하루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의 충만함을 만드는데 역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